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문경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과로사 사건 이외에 법리 논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최종 산재로 승인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고 발생 장소는 충남 보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소 내의 선착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밤 12시 한 10분경에 발생한 사고로 태풍으로 인한 강한 파도에 휩쓸려서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고인은 대림산업 소속 근로자였고 직무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그 업체에서 구조물을 제작하는 그 과정과 그 공정을 감리하는 직무를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이 제작되는 그 현장이 바로 충남 보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 조선소 선착장에서 감리 직무를 수행하고 계셨던 분인데, 사고 당일 태풍 찬홈이라고 하는 그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그 선착장에는 거센 파도가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고, 고인이 조선소 내에 있는 그 숙소에서 주무시다가 선착장에 뭔가 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그 선착장을 한번 둘러보는 과정에서 선착장에 계류 중인 그 바지선이 파도에 휩쓸려서 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목격하고는 급히 숙소로 들어와서 숙소에서 주무시는 두 분을 다시 불러서 그 선착장에 파도에 휩쓸릴 우려가 있는 그 바지선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파도에 휩쓸려서 최종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보강하는 그 작업의 그 행위가 과연 업무 수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큰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 수행성, 업무 관련성을 입증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관련 법령과 질의예시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받았던 그 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제가 수임하면서 느꼈던 세 가지 큰 쟁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 첫 번째가 업무가 종료되고 숙소에 들어와서 개인 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해서 과연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바지선이 사실은 고인 소속 사업장 소유의 바지선이 아니고 같은 조선소 내에 있는 타 업체가 여러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바지선을 점유하고 있던 그 바지선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인이 사망하게 된 그 결정적인 그 행위, 다시 말해서 바지선을 보강하는 그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비록 선의로 행한 행위지만 이 행위를 어떻게 사적 행위가 아닌 업무적인 행위로 연결시킬 그 방법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또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최종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산재보호법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한번 적용시킬 여지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 시행령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그 적용을 하기 위한 성립 요건을 세분화시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사고의 원인이 되는 그 행위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일단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당시에 고인이 했던 그 행위는 바지선을 보강하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바지선을 보강하는 그 작업이 바로 사고 직전에 하던 그 행위였는데, 그 행위가 그러면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행위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그 장소가 일단 고인이 기존에 작업하던 그 작업 반경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측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이 평상시 작업하던 그 반경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사업장 내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거 자료를 제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두 번째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고의 발생이 과연 돌발적인 사항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으로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뉴스 보도에도 될 정도로 태풍 찬홈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에 보도된 그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자체가 아주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세 번째,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그 요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비록 선의로 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사적인 판단하에 업무와 무관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해버리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한번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해서 비록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였다라고 하더라도 선의로 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던 그 사례가 없는지를 제가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검색해서 한번 제가 찾아본 결과 다행스럽게도 1991년도 지류회시 자료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류회시 자료 내용을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을 하는 도중에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는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서 추적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던 그런 그 지뢰시 자료에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택시 운전기사의 그 행위를 업무 수행성으로 인정했던 그 기준으로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사회도덕적으로 그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그 행위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응급사태에서 그 행위가 과연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행위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으로 그렇게 지류회시를 분석해 보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에 수반되어서 조선소에서 발생한 그 행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태풍 찬홈의 북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박한,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그 행위였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그 행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선의를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합리적 행위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는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한 그 성립 요건과 1991년도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있었던 그 근로복지공단 지류회시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서 사회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행위인과 동시에 응급사태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결국은 업무 관련성에 있는 능력으로 그 행위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아주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사건에 해당되는 법리 논쟁 사건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 적용 방식으로는 상당히 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몸을 던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던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든 한번 업무 관련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상당히 좀 애썼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그 사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법리도 한번 구성해보고 다시 논리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리한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던 아주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었던 그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